작두소녀 미쓰리가 전하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종합지수가 2,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기관들의 로스컨 물량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어서 증시가 하락할 것을 염두한 금융투자에서 지수 방어를 위해 매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며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소폭 매수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에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방송을 올려드렸고요. 제가 썸네일에 괄호를 만들고 그 안에 과욕은 금물, 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은 이게 미쓰리가 주는 매수 신호구나라고 찰떡처럼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수할 타이밍을 제대로 줬으면 좋은데 시가가 전일 대비 0.78% 상승한 2,57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미쓰리의 예상대로 눈치를 좀 보긴 봤어요. 근데 그 눈치를 본 폭이 겨우 5포인트였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저가가 2,565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5월 13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2.12% 상승한 2,6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증시를 보면서 금요일날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까라고 좀 궁금했고요. 저는 시황을 전달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주식을 저보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일명 매사기라고 하는 그 종목을 잘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종목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시황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돈다방 미쓰리가 주는 이런 매수 신호가 그분들에게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셨을까는 궁금은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5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아마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고 계시면서 미쓰리가 진짜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구나 하고 감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5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꼼꼼하게 체크를 할 거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미쓰리 내가 사긴 샀는데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 내용은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13일에 금요일인데 무섭지 않아요? 라고 했죠. 금요일 13일 뉴욕 증시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가 1.47%, S&P 500이 2.39%, 나스닥이 3.82% 상승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체크해 드리면서 전문가들이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전문가들도 쫄았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 그때 뉴욕 증시는 보란 듯이 그 다음날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코스피 눈물의 2600선 회복에도 지친 개미들 1조 2천억 팔아치웠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 개소리죠. 5월 12일 종가 무렵에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음날 반대 매매를 걱정한 개인들이 12일 종가 무렵에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5월 13일 금요일날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잔인하지만 이 증시의 물갈이가 돼야 된다. 신용 물량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개인들 물량이 좀 털려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량이 털린 거예요. 지친 개미들이 증시가 올라가니까
2600선 회복하니까 매도한 게 아니라 2600이 되기 전에 그냥 털린 거예요. 5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요. 나스닥이 4% 가까운 반등을 했고 S&P 500도 2.39, 다우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반등을 전문가들은 폄하합니다. 뭐라고 폄하하냐면 데스켓 바운스래요. 폭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경우는요. 이거잖아요. 1985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때 투자자들이 야 이렇게까지 하락했는데 다시 올라가겠지. 그리고 살짝 회복할 때 이제 다시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줄 알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그 모습을 지켜본 파이낸셜 타임즈의 저널리스트가 풍자한 얘기예요. 죽은 고양이가 이제 떨어지는데 일시적으로 툭 하고 튀어오르는 현상이다. 그 탄력 좋은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다가 툭 하고 튀어올라도 어떤 고양이다? 죽은 고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다가 그냥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현상이 5월 13일 금요일 장에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추가 하락을 외치고 5월 13일 반등을 폄하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5월 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했죠. 50bp 금리 인상을 발표한 그날은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봤더니 금리 인상이 증시의 악재다. 그런 공포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내 증권사는요. 33개의 매도 보고서를 일시적으로 투척합니다. 지금 증권사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전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하고 다 무서워하는데 전문가들도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같이 공포감에 쪄들어가지고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월 13일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하니까 에이 저건 그냥 죽은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거야 라고 폄하해버리는 겁니다. 왜? 만약에 금요일날 뉴욕 증시의 반등이 물론 당분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더 추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을 주는 신호를 주는 반등이었다면 자기들의 전망이 또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13일 반등을 계속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폄하를 해야지만 개인들이 팔 거거든요. 개인들이 판단 얘기는 매도세가 강해지다는 얘기고 매도세가 강해지면 주식은 그들의 예상대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방송을 하겠지만 다음 주 코스피 예상밴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2500에서 2650포인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2500을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장중이라도 2500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800 외치던 애들이 지금은 2500포인트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신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신은 미쓰리의 편이에요.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이슈에서 좀 벗어나서 경기 침체 걱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쓰리가 금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금요일이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홀딩해도 괜찮습니다. 설령 금요일 오후장이 하락하더라도 홀딩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게 됐고 그래서 과격한 금리 인상은 좀 멀리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뉴욕 증시 보기 전에요. 유럽 증시를 먼저 체크하고 미쓰리의 논리에 정당성을 좀 부여할게요. 유럽 증시도요. 이날 상승했습니다. 독일이 2.10%, 프랑스가 2.52%, 영국이 2.56% 상승했고요. 범유럽 지수도 2.4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요. 시장은 미국의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는 신호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상승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거라는 신호에 안도했다라는 분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제롬 파월이 0.75% 인상하는 게 아니야. 그냥 0.5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0.5%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숫자는 따지지 말고 유럽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는 신호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미쓰리의 이 논리가 지금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증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금리 인상 계속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를 봤더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는 거네. 이건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근데 그것보다는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완만한 미국 경제 상승의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것이 좀 제가 갖고 있는 시황관입니다. 이 시황관을 좀 정확히 읽고 있는 애들이 유럽 증시예요. 아마 뉴욕 증시가 5월 13일 크게 급등한 이유도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계속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5월 13일 금요일 반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만약에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같은 데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제 갑자기 생각을 또 확 바꾸고 보고서를 확 바꾸고 내죠.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연착륙이 달성하기에 꽤 어려운 거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했고 하려고 했더니 옌병아 경기 침체가 오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긴 어렵네. 미국 경제를 완만하게 상승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내 능력 밖이네. 이걸 인정한 겁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2번 회의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남아있는 상반기도 아니죠. 7월 달에 있으니까. 어쨌든 6월 달 7월 달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올해 가을까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하락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꺾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매파예요. 매파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생각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올 가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9월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달에 FOMC 회의가 있고 7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없거든요. 그럼 가을이라고 하면 9월 달, 10월 달입니다. 그럼 9월 달, 10월 달에도 또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 맘대로.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해가지고 3월 달 회의보다 한 열흘 앞당긴 갑자기 아주 정말 전격적인 0.5% 금리 인하를 했고 또 며칠 안 가서 또 1%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제로 금리를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그때 단기간에 금리를 확 인하했으니까 이번에도 단기간에 금리를 확 인상해서 중립금리 만들면 괜찮을 거야라는 야무진 꿈을 꾸지만 그건 그냥 그들의 헛된 꿈이라고요. 시장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연착륙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댓글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쓰리의 단골 치킨 가게인 그 달래고 동닭에서 맥주 마시면서 미쓰리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동감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오면 딱 좋을 텐데요. 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 사람은 비둘기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은 하겠지만 할 일이 적었으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은 해야겠지만 할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좀 많이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너무 0.5%, 그다음에 0.75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에 지금 너무 꽂혀 있는데요. 너무 그쪽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비춰져 있으니까 자꾸 그쪽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3월 달에 연준은 25bp를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3월 달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6번의 연준 회의에서 25bp씩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은 그냥 금리 인상을 후다닥 해버리고 남아있는 연준 회의에서 그냥 금리를 쭉 동결시키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왜? 금리 인상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막 폭락하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어차피 5월 달에 50bp 한번 했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정점 찍고 떨어졌으니까 굳이 6월 달에 50bp 할 필요가 있나? 그냥 25bp씩 계속 남아있는 연준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게요. 이 미쓰리의 생각이 좀 어느 정도 통하고 있냐면 6월 달 회의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요. 92.5%에서 85.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드디어 미쓰리의 생각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자, 제가 약간 좀 그 앞에 방송에서 잘못 전달한 게 있는데요. 6월 달 FOMC 회의는 6월 26일, 6월 17일이 아니라 6월 14일부터 6월 15일에 있습니다. 7월 달 FOMC 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있어요. 요거 정정해 드릴게요. 따라서 오늘 기준으로 5월 14일 기준으로 6월 달 FOMC 회의 며칠 남았습니까? 31일 남았습니다. 자, 아직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겪었어요, 이번에. 하다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저거 죽은 고양이가 뛰어내리다가 다시 반짝한 것뿐이야. 계속 추락할 거야.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 위원들은 50bp 금리 인상보다는 25bp씩 금리 인하를 쭉 하는 것도 괜찮을 거야. 우리 연준은 3월 달에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 라는 생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5월달 증시는 안 좋을 것이다. 대신 6월달 증시는 5월달보다 괜찮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6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금리 인상이 증시의 악재이긴 하지만 50bp보다는 25bp가 무난하죠. 그래서 저는 6월달 증시가 5월달보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쓰리의 예상대로 기똥차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살짝 무섭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부담도 갑니다. 계속 맞춰야 되거든.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4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자, 제가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경제가 둔화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라는 거는요, 둔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자리에 멈춘 것도 둔화와 똑같이 해석합니다. 동일시합니다. 4월 수입 물가가 전월과 동일했대요. 시장 예상은 0.6% 상승을 예상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달에는요, 3월달 수입 물가는 2월달 대비 2.9%씩이나 상승했는데 4월달은 동일했습니다. 앞에서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부진했어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금 정점을 찍고 꺾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굳이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타령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또 하나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중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4월 달에는 65.2였는데 5월 달에는 59.1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자, 굳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 50bp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 때문에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50bp 금리 인상, 75bp 금리 인상을 보다 보니까 5월 13일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5월 13일 뉴욕 증시의 상승이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들도 알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6월 달에 이거 공격적인 금리 인상 안 하겠는데라는 거를 그들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뉴욕 주식 시장에서 증시 전문가들은 모두 추가 하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S&P 500 지수가 지금부터 200포인트 더 하락할 거라고 했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계속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증시가 안정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불안하니까 계속 증시에다가 지금 증시의 반등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새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금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치 시사에 관심이 없었을 때 오직 경제, 증시, 주식만 놓고 봤을 때도요, 이미 옛날부터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한테 증권 전문가, 증시 전문가 제대로 된 전문가 없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제대로 쓰는 기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누구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거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 자기네들이 잘못 본 게 있거든. 자, 5월 13일 뉴욕 증시 의미 있는 반등이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달 50bp 인상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 85.5%까지 떨어졌고요. 물론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리겠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모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6월달 FOMC 지금 30일 남았거든요. 물론 이렇다고 또 여러분 또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5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반등이 의미 있다라고 한 거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즉, 연준도 굳이 50bp 해야 돼? 뭐 시장에선 75bp라고 하지만 저는 50bp라고 할게요.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꺾이고 있는데, 그리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자꾸 증시가 빠지는데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돼? 이렇게 깨닫게 듣기 시작한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서 무섭지 않으십니까? 아, 도대체 저가 신하가 훔쳐입은 점쟁이 반스는 뭐기 때문에 뭔데 저럴까? 예? 제가 얼마나 이 주식에 제 모든 걸 걸었으면 저를 까는 전문가? 나랑 수익률 게임 하자고 얘기하고 당당히 증권 전문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제가 어떠한 자신감이 이게 근자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자랑하지만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건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맞췄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을 이제 자꾸 응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쪽에 좀 도움이 되어 드릴까 이쪽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쏠리긴 하는데요. 저도 좀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들께서 나는 미쓰리가 종목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지금 고민이 많고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예.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너무 힘이 약해요. 아니 뭐 아직 저 돈다방 미쓰리 지금 구독자 수 3,000명도 안 되는데 뭘 예.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슬슬 워밍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황 잘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 팟빵 청취자님들 유튜브로 좀 넘어오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좀 할 생각이어서 팟빵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냥 살짝 넘어와 주시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휴식이 없습니다. 예, 저도 전생에 일하는 소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내일도 방송 올릴 겁니다. 내일 방송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 여러분, 알람 눌러주셔야지 금요일 오전에 제가 방송 빨리 올려드린 거 여러분께서 딱 들으실 수 있는 것처럼 예, 알람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